안녕하세요, 건담올리기 아인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동영상 리뷰는 아카데미에서 발매를 한 어떻게 보면 추억의 제품이랄 수 있는 벡터맨의 자이언트 윙을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게 해당 제품의 모습이고요. 오늘도 본 리뷰였어서 먼저 평점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의 평점 10점 만점에 아무리 요거는 추억 보정을 넣어준다고 해도 좋은 점수를 요즘에 줄 수가 없는 그런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4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제품인지는 이어지는 본 리뷰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품 정보 살펴보도록 하죠. 제품명은 자이언트 윙, 등장 작품은 지구용사 벡터맨 2기에 등장을 했고요. 권장 연령은 5세 이상. 특이사항으로서 이제 슈퍼자이언트 로봇과 그레이트 윙의 합체 제품이고요. 그레이트 윙에는 이제 풀백 기어로 뒤로 당겼다가 놓으면 이제 앞으로 가는 기믹이 존재를 합니다. 가격은 10,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해당 기체, 원래는 제품명엔 자이언트 윙으로 되어 있지만 정식 명칭이 이제 그레이트 자이언트 윙이고요. 이기 중간부에 슈퍼 자이언트 로봇과 그레이트 윙이 합체한 최강 형태입니다. 그레이트 윙과 합체함으로써 하늘을 자유롭게 날 수가 있게 됐고요. 조종석에 이제 벡터맨 버지니아가 추가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투 중에 합체를 하지만 이기 중반부에는 이제 슈퍼 자이언트 로봇과 그레이트 윙이 같이 발전할 때 처음부터 합체한 상태로 등장하기도 하죠. 무기는 창 형태의 자이언트 파워 블레이드, 그 외에도 검과 방패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필살기는 버지니아까지 합친 벡터맨 4인의 힘과 하늘과 땅의 힘을 사용하는 슈퍼 자이언트 태극파, 벡터맨 4인의 힘을 모두 파워블레이드 집중시켜 기공파를 발사하는 파워블레이드 썬더빔,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2기 최종전까지 크게 활약을 해서 마지막에 메두사 사탄 제국의 거대 비행선까지 격파하는 맨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자,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이 자이언트 윙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이언트 윙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에 방영했었던 국산 특촬물인 지구용사 벡터맨, 여기 2기에 등장해서 파괴된 자이언트 로봇이 파업을 해갖고 슈퍼 자이언트 로봇이 됐고요. 여기 이제 그레이트 윙이 합체한 형태인 그레이트 자이언트 윙 로봇의 이제 완구입니다. 벡터맨 상당히 추억의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1998년에 방영됐던 작품입니다. 이 제품 자체는 2004년인가에 출시가 된 제품이고요. 지금부터 좀 세월이 많이 지난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신 요즘에 나오고 있는 완구들과 비교했을 때 여러가지 아쉬운 요소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품 구성은 슈퍼자이언트 로봇 소체와 등에 달려있는 자이언트 윙, 그리고 무장으로서 이제 칼과 방패, 이렇게 딱 심플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이제 살펴본다고 한다면 외형 자체는 벡터맨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특히 딱 한눈에 보고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은 좀 많이 잘 살려놨긴 했습니다. 다만 이제 원래 저희가 알고 있는 이 자이언트 윙과 비교한다면 약간 색깔이 바뀐 부분들이 좀 존재를 하는데요. 이 몸체를 이루고 있는 파랑색, 좀 약간 하늘색 톤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라면 남색에 가까운 상당히 진한 컬러입니다만, 일단 이 완구에서는 이 부분이 약간 하늘색에 가까운 컬러로 바뀌어 있고요. 얼굴 같은 경우에도 같은 컬러로 되어 있어야 했는데 머리는 또 검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색상 변화가 이루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렇게 색상 변화가 좀 바뀌어 있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가슴 흉부라든지 어깨 부분에는 또 이 반짝반짝 이 녹음 파츠를 써서 또 이게 광택이 나는, 여기 지금 살짝 반사되는 것도 보이실 텐데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고요. 자체적인 색 분할 자체도 어느 정도 다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름 그래도 색 분할에 신경을 쓴 모양인 것 같은데요. 이것도 여기저기 스티커가 또 상당히 많이 쓰여 있습니다. 주요 스티커 붙어있는 부분들 살펴본다고 한다면 어깨, 지금 어깨 요 윗부분 스티커고요. 요 허벅지 빨간색 스티커고요. 이 발끝 부분 스티커입니다. 그리고 팔뚝에도 요 3개의 줄 라인도 스티커고요. 슈퍼자이언트 윙의 날개에 요 파란색도 스티커고, 앞부분도 스티커고, 여기도 스티커고, 은근히 또 여기저기 스티커가 상당히 많이 쓰여 있습니다. 뒷부분 요것도 스티커고요. 전반적으로 스티커가 많이 쓰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스티커의 품질이 썩 좋지가 않다라는 점. 붙이기도 까다롭고요. 잘 붙지도 않습니다. 옛날 프라모델이나
우리나라에서 출시가 됐던 프라모델 계열이나 이러한 완구 같은 것들을 좀 만져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것 같은데 스티커 품질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요즘 것들이면 상당히 좋겠지만 당시 옛날 제품들은 썩 좋은 품질이 아니라는 거, 이것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그리고 이 자이언트 윙 같은 경우에는 이 날개 부분들을 또 접었다 펼 수가 있습니다. 날개를 접었다 펼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간단한 합체 기믹을 통해서 또 등에 장비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 이 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흰색, 다른 색 분할 전혀 없는 심플한 흰색의 가운데 부분은 또 빨강색의 파츠로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간 형태를 볼 수가 있겠고요. 쉴드 방패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벡터맨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방패 부분이 원래라면 이 자이언트 로봇이 원래는 이제 비행선을 개조한 메카이다 보니까 이 원래 머리에 씌워져 있는 이 파츠입니다. 원래라면 비행선 형태를 할 수 있는. 하지만 이제 이 슈퍼 자이언트 로봇이 되면서 그 기능이 사라졌고요. 그때 이제 남아있는 잔재물인 다리에 이런 비행기 날개도 가지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죠. 이걸 이제 방패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기믹은 존재하진 않고요. 그냥 손에 쥐어주셔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 심플한 무장 구성이죠. 어깨 원래 설정상 이제 미사일 포대도 존재를 하지만 이 완구에서는 구현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그리고 이 제품의 감점 요인 중에 또 커다란 요소 중에 하나는 이게 뒤에 보시면 이제 일반적인 완구가 그러하도 나사도 많이 쓰이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튼튼해야 할 제품인데, 자, 이 위쪽을 살짝 보시면, 자, 팔을 올리는데 틈새가 벌어지는 걸 보이시나요? 네, 고장이 나진 않습니다만 불안해요. 이게 지금 팔을 올렸을 뿐인데 파츠가 이 균열이 벌어지는 게 살짝 보이고요. 이 제품 자체의 마감 상태도 썩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막 갈라져 있는 거 볼 수가 있겠고, 또 이 다리 뒷부분에 보시면 이러한 건프라에서의 게이트 처리가 좀 미숙한 듯한 이런 식으로 자국들이 좀 은근히 남아있는 편이고요. 특히나 이번 제품에서의 가장 큰 쇼크를 먹었던 부분, 요거 적나라하게 남아있죠.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쉽습니다. 이왕 좀 깔끔하게 좀 처리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좀 마감 처리가 상당히 좀 미숙한 부분들이 보이네요.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이언트 부분도 살펴봤고, 자이언트 윙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이제 이 풀백 기어가 이렇게 내장이 되어 있다는 것까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제 이 제품의 이제 완구로서의 기믹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합체 요소는 별거 없습니다. 심플합니다. 이 자이언트 윙을 보시면 뒷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위에는 나사 구멍이고요. 밑에 구멍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소체 뒷부분, 메카닉 뒷부분에 보시면 여기도 돌기가 튀어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맞춰서 그냥 꼽아주시면 별거 없습니다. 간단하게 꼽아주기만 하면 간단하게 합체가 끝이 납니다. 심플한 합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거 외에도 이제 이 자이언트 윙 같은 경우에 이제 풀백 기어가 들어있다라고, 기어 그 장난감 자동차 같은데 보면 뒤로 끌면 앞으로 가는 그 기어입니다. 그게 여기에 부속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로 한번 쫙 태엽을 감아주면 주행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기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지고 놀 수가 있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가지고 놀 수 있는 완구 기믹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다만 저 태엽을 꼽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빡빡해요. 잘 안 들어갑니다. 그 점도 미리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상당히 안 꼽히더라고요, 저게.
그리고 다음으로 이 자이언트 윙, 이 제품의 가동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인가 상당히 좀 연식이 된 제품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좀 가동성을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실제로 잡아보니까 상당히 쇼킹하네요. 일단 전체적인 가동 부분들은 팔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로 이렇게 올릴 수 있고 요게 회전이 가능합니다. 뭐 옆으로 이제 팔을 든다거나 이런 기믹은 전혀 불가능하고요. 팔을 그냥 단순히 위아래로 올릴 수 있는 요 정도 기믹이 한계고, 팔꿈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요거 딱 요 각도, 요게 끝입니다. 요거 이제 위로 올릴 수 있고요. 비슷한 각도로 이제 아래로 살짝 내릴 수 있고, 팔 가동도 요게 전부입니다. 그나마 이제 손은 좀 이렇게 좀 자유자재로 제약 없이 돌아간다라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이렇게 될 수가 있겠고요. 허리 같은 경우에는 구조상 이제 회전은 가능합니다만, 이게 합체를 해 놓을 경우에는 이 등 부분이 이제 여기 파츠가 서로 걸려서 회전이 불가능해집니다. 다만 이제 이 등을 빼고 나면은 자체적으로는 허리 회전에 제약이 없는데, 합체를 하고 나면은 허리 회전이 거의 불가능해진다라는 점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다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뭐 다리 벌리는 것도 안 됩니다. 다리 벌리는 것도 안 되고요. 다리를 이제 앞발차기 하듯이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것도 안 됩니다. 다리가 통짜입니다. 더 이상의 가동은 불가능하고요. 이 무릎 부분이 이제 조금 굽힙니다. 이 정도 이렇게 조금 움직일 수가 있게 되어 있고, 발목의 아래 부분들은 또 통짜라서 더 이상의 움직임 자체가 불가능하죠. 이러한 이제 가동 요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가지고 노는 요소로서 모르겠습니다만, 장식을 할 때 여러 가지 포즈를 잡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제약이 크네요. 이 스틱 품질 안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접촉력이 좋지는 않습니다. 수시로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포즈 잡는 게 상당히 좀 제약이 큽니다. 뭔가 잡을 수가 없어요, 포즈를 맘대로.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가동률 부분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다 보여드린 것 같네요. 슬슬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영 당시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서인 벡터맨, 국내에서 제작했던 몇 없는 특수 촬영물이었기 때문에 당시 이제 많은 사람들로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벡터맨에 등장했었던 이 자이언트 로봇의 완구 제품이고요. 참 어찌 보면 추억의 완구라고 볼 수 있는 물건으로 2004년에 제작된 시기를 생각해 보면은 최근에 나오는 또봇이나 바이클론 이런 것들과 비교를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품질부터 차이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이언트 로봇의 색깔도 TV에 등장했던 색깔 좀 다르게 나왔고요. 이 가동률, 아쉬운 가동률 때문에 포즈 취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완구 요소로서 이제 그레이트 윙에 풀백 기어를 넣어준 것은 좋지만, 이 풀백 기어를 꼽는 게 상당히 또 까다롭고요, 빡빡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발매 당시에는 어린이들, 이제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했을 법하지만, 요즘 시대에서는 아이들에게는 상당히 어필하기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오히려 이제 그 당시에 이 벡터맨을 보고 자란, 지금 이제 좀 나이를 좀 먹고 나 뒤에서야 그냥 추억의 아이템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